미국 채권은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십시오.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는 관점에서는 반대고요. 그러니까 매매 관점에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반면에 한국 국채는 매매 관점 앤드 만기 보유 전략 둘 다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별도로 이제 채권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별도로 제가 교육을 한 2달 과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제가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최근에 전 세계 액티브 채권 펀드로 금년 초부터 글로벌 자금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블룸버그 자료인데요. 첫 번째는 지난 20년 중에 현재 금리가 가장 높은 레벨이다. 채권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투자하고자 할 때 절대 금리 레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미국 기준으로 4% 후반대, 한국 기준으로 3% 후반대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특히나 한국은 정책금리보다 더 높죠. 정책금리 3.5인데 3.7이면 더 높죠. 그래서 어쨌건 간에 연초보다도 현재 0.7, 0.8 이상 금리가 높기 때문에 현재 투자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진입금리가 높은 건 너무 매력적인 거죠. 우리가 예금할 때 예금금리 높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최근에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 때문에 금리가 올랐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절대금리 높고 향후 1, 2년 뒤에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그게 가격을 결정짓는 건데 우리가 지금 계속 그러니까 연준금리가 수년 되고 있지만은 팩트 하나는 있어요. 연준금리 인상은 끝났잖아요. 물론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 동결이 있잖아요. 동결이 짧게 끝날 거냐 길게 갈 거냐 이 차이는 있지만 어쨌건 간에 금리는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절대금리가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금리 인하는 예를 들면 7월달 할 거냐 연말에 할 거냐 내년 초에 할 거냐지만은 결국은 큰 그림에서는 시간 문제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채권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이라 보셔야겠죠. 왜냐하면은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정책금리를 인하는 방향이면 시중금리가 내려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즉 정리를 하면은 절대금리가 높고 향후 금리 인하가 우리가 예견되어 있는 시점이 현재이기 때문에 채권 투자하기에는 결코 나쁘지 않은 국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저는 미국 항상 제 방송 여러분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저는 미국 국채와 한국 국채를 여유가 있으면 2가지 다 투자하시고요. 근데 만약에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은 저는 미국 국채보다는 한국 국채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은 한국 경제가 미국보다 좀 더 안 좋은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한국이 굉장히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여러분들이 10년짜리 20년짜리 예를 들면 현재 금리 한 3.5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금리로 20, 30년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 채권 투자를 권해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잠깐 보여드릴게요. 미국 금리, 이게 빨간 색깔이 한국 금리고요. 여기가 미국 금리입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2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금리가 더 높았고 2년 전에 미국 금리가 더 낮았는데 최근에는 완전히 바뀌었죠. 즉 그때 낮았던 미국 금리는 지금보다 한국보다 높아졌고 그때 높았던 한국 금리는 미국보다 훨 더 낮아졌어요. 즉 이 얘기는 즉슨 뭐냐면은 만약에 두 나라 채권을 동시에 투자했다고 하면 당연히 한국 국채 금리가 더 수익이 난다는 얘기고요.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양국 간의 금리 차가 뒤집혔는데 저는 이 금리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유가 아까 그런 원인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요인이 있어요. 제가 한국을 더 추천드린 이유가 방금 우리가 사회자님 말씀하셨던 한국이 WGBI 인덱스, 월드 거버먼트 본드 인덱스, 즉 글로벌 채권 인덱스에 금년 9월 달 정도면 편입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만약에 한국이 WGBI 인덱스에 편입되면은 예상되는 유입 예상 금액이
60빌리언, 즉 원화로 얘기를 하면 한 80조 원 정도가 한국 시장에 편입이 될 거고요. 예를 들면은 금년 그러면 금년 9월 달을 예상하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은요. 한국이 원래 이 지수에 편입되려면 원래 그 전 단계가 뭐냐면 워치리스트에 관찰 대상국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관찰 대상국에 한국이 2년 전에 그러니까 22년 9월 달에 여기 등재가 되었는데요. 통상적으로 관찰 대상 리스트에 들어간 다음에 한 2년 정도 다음에 본지수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이스라엘과 중국이 편입되었는데 얘들도 2년 걸렸고요. 현재 한국 정부의 재경부 쪽에서 얘기하는 것도 담당자도 한 2년 정도 걸릴 거라 소요를 했고, 그러면 그게 2년이 금년 9월 달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금년 9월 달이 되면은 패시브 자금들을 한 6개월 뒤에 부터 본격적으로 편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자금이 들어오면 한 1년 내 1년 반 정도 자금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러면 이 80조 원 내외의 자금은 한국의 국채 시장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큰 자금입니다. 거의 한국 전체 시장이 한 10% 육박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자금이 향후에 1년 내지 1년 반 사이에 들어오면, 그러면 한국 국채 매수세가 확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9월 정을 전망하냐에 대해서 그걸 조금 더 부연설을 좀 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글로벌 투자자들, 그러니까 이쪽에서 요구하는 두 가지 외환시장 개혁 그러니까 규제 개혁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런던과 뉴욕의 투자자들이, 유럽과 미국의 투자자들이 그냥 자기네 계좌로서 그냥 한국의 국채를 거래할 수 있게 해줘, 열어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옴니버스 어카운트를 합니다. 옴니버스 어카운트를 한국 정부가 언제부터 하냐면은 금년 6월 말부터 열어주기로 이미 결정이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미국 런던과 뉴욕에서 한국 국채를 거래하려면 외환시장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한국의 외환시장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에 끝나는데 이게 새벽 2시까지 연장해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국의 정부 당국자가 아마 금년 7월 달부터 이제 외환시장 연장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가지가 다시 우리 정부가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죠. 현재 우리 행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국채의 매수 기반도 확충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환이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야 되는 의지가 강하죠.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WGBI 인덱스에 편입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원화 국채 80조가 신규로 들어오고 원화도 한 80조 정도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현재 행정부가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9월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패시브 자금들이 내년 만약 9월 달 승인되면 내년 3월부터 한 1년 걸쳐서 거의 1년 내 1년 반에 걸쳐서 한 8, 90조 들어올 거라 보여지는데, 우리가 투자 자금의 속성은 두 가지겠습니다. 패시브 자금이 있고 액티브 자금이 있어요. 그러면 패시브 자금은 그냥 인덱스에 추종하는 세력인데, 액티브 자금은 그 추종이 아니죠. 액티브는 그 인덱스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액티브 자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9월 달에 만약에 그 편입이 결정될 거라고 예상되면은 언제 투자를 해야겠어요? 예, 맞습니다. 선취매를 해야 되고 아마 한 8월, 9월 정도에 먼저 한국 시장을 투자를 하겠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금년 9월 달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내년 6개월만 되니까 내년 3월 달입니다. 아무튼 요런 거는 미국에 없어요. 한국에만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10대 채권국 중에서 인도와 한국만 WGBI 인덱스에 편입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금년 9월 달이 편입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있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국내 국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상황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WGBI 인덱스 편입 여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십시오. 일단 아까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미국 경제가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미국 채권은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십시오.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는 관점에서는 반대고요. 그러니까 매매 관점에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반면에 한국 국채는 매매 관점 앤드 만기 보유 전략 둘 다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가능하면은 한국 국채를 투자를 할 때 좀
쿠폰 이자가 높게 나오는 긴 채권도 좀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제가 너무 장기 채권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절대 금리가 높은 거를 은행 예금처럼 확보를 딱 하고 싶으시면 단기 채권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단기 채권은 은행 예금보다 현재 더 높습니다. 확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상 채권을 투자할 때는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을 포트폴리오 바벨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장기 채권만 얘기를 국한으로 얘기하자면 미국의 채권은 매매 목적, 한국은 매매 앤드 보유 목적으로 다 투자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커버드 콜은 일반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채권 얘기하는 거죠. 뭐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주식이나 채권 ETF가 있으면 우리가 시장에 움직이는 것에 따라 가격이 이렇게 움직일 거잖아요. 근데 이거 여기에 그냥 우리가 파생 상품을 약간 섞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콜 옵션을 매도를 해서 기존의 채권의 주식과 같이 이렇게 페이오프라고 해야죠. 손익 구조를 이렇게 만들면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일반 순수 뭐 주식 ETF나 채권 ETF보다는 우리가 그 콜 옵션을 매도한 프리미엄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인컴이 더 일반 채권의 배당보다 인컴이 더 이 프리미엄까지 합치는 거니까 인컴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일단은 방금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듣겠지만은 먼저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반 채권 펀드보다 커버드 콜을 쓸 때는 아까 말한 그 콜 옵션 매도를 통한 프리미엄을 더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일반 채권형의 배당이라 해야 되나요? 인컴이나 그거보다 콜 프리미엄이 그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컴 레벨이 더 높아진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방이 이렇게 밀릴 때, 그러니까 가격이 밀릴 때 원래 단순한 채권 ETF나 주식 ETF보다 하방 리스크를 조금 줄여준다, 조금 덜 터지게 해준다가 장점일 것 같고요. 핸디캡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많이 깨지면은 이것도 많이 깨진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더 중요한데 커버드 콜 전략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가격이 예상치 않게 아주 큰 폭으로 올라가잖아요. 주식이나 채권 ETF 가격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커버드 콜로는 올라가는 상방이 딱 막혀 있습니다. 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딱 어느 정도 선에서 막혀서 추가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제가 설명드린 걸 장단점을 그래프로 보여드리면까지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요게 일반 채권 ETF, 요게 TLT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채권 ETF인데 커버드 콜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보시는 봤죠? 이 채권 가격이죠. 이렇게 가격인데 예를 들면은 하락할 때 보면은 요 점선보다 하락할 때는 요 옵션 프리미엄만큼 가격이 조금 덜 터지고 약간의 버퍼가 되는 거죠. 가격이 하락은 하는데 조금 덜 깨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 할 때 여기 손익 구조를 보면 계속 올라가면 돈을 우리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일반 채권 ETF나 일반 주식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르는 거에 비례해서 나의 수익이 느는데 커버드 콜 상품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은 따라가다가 예를 들면 여기 80불에 딱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이게 80불 되면 예를 들면 800불 돈 버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서부터 일반 ETF는 가격이 올라갈수록 계속 돈을 더 버는데 커버드 콜은 여기 80불에 800불에 딱 막혀 있습니다. 수익의 맥스가 잡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아무리 채권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아무리 주식이 많이 올라가더라도 커버드 콜 상품은 딱 상방이 딱 막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커버드 콜 전략은 언제 투자하셔야 되냐면은 그냥 시장이 박스권이나 조금 올라갈 거라 생각될 때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급등할 걸 생각하시면 여러분 커버드 콜 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 채권 ETF나 일반 주식 ETF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투자의 환경 해야 되는 건 시장이 좀 박스권에 움직일 것 같고 오르더라도 제한적으로 오를 것 같을 때 적합하고 장점은 옵션 프리미엄을 득하기 때문에 일반 채권이나 일반 주식의 배당보다 좀 더 높은 배당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수익의 상승 한계는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가면 더 이상 아무리 가격 많이 올라가도
이 ETF는 가격이 더 이상 안 올라간다. 세 번째, 가격 하락할 때 순수한 채권 ETF나 주식 ETF보다는 조금 덜 깨진다. 그 프리미엄만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건 이렇게 말씀드려요. 꼭 1억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이 1억의 효과일 거고 어떤 사람은 10억이 1억의 효과일 텐데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예를 들면은 채권 같은 걸 한 70% 하고 주식은 20-30% 정도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가 어떤 전쟁이 있으면은 뒤에 거대한 우리가 항모 같은데 주력 부대를 두고 그리고 주력 부대가 뭡니까? 항상 안전한 자산을 지키는 거고 그래서 안전하게 예금 갖고 그리고 언제 상황이 경제 나빠지더라도 버퍼가 될 수 있는 채권 위주로 한 70% 정도 투자하고 근데 그런 불구하고 현재 아직까지는 뭐 AI 기업이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약간 좀 더 공격적으로 일부를 좀 투자를 하시면 어떨겠냐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한 7대3 정도 느낌으로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이제 채권 한 종목 이야기할 때 이건 그러니까 일단 요 시청자분들이 다 각자의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데 저라면은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잖아요. 근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이 좀 걱정이 되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 딱 한 종목 투자한다면 한국 국채를 투자할 거고요. 또 그리고 이왕이면 쿠폰이 좀 높은 한 예금 정도 쿠폰이 나오는 한 20년짜리 채권을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그 채권 투자를 하면은 매년 한 3.5%짜리 이자를 받으면서 쭉 갈 수가 있고 그러다가 중간에 경제가 나쁘면은 매도를 해서 매각 차익도 많이 늘 수 있고 또 여차하면 만기까지 들어가도 우리가 만약 일본처럼 간다고 하면 결국 금리가 굉장히 낮아질 텐데 그럼 현재 3.5% 예금 금리는 굉장히 높겠죠. 그 당시로 가면. 그래서 저는 뭐 그것도 괜찮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한테 경제는 계속 바뀐다 라는 거고요. 경제가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한다는 해서 투자는 원본이 깨진 상품이잖아요. 투자는 원본이 깨진 상품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한 번 돈 많이 벌고 뭐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지속 가능하게 영어로 sustainability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투자 수익을 꾸준히 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주식만 가지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채권과 잘 컨비네이션을 해서 자산 배분을 하시면 해서 우리가 이 험난한 투자 시장에서 중장기적으로 잘 살아남으면서도 우리가 근로를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이런 자본 손익을 가지고도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희망을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자본소득을 살려면 뼈대를 튼실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이 자본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럼 경제는 분명히 업앤다운 할 거예요. 그러려면 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식만 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장시간 설명드렸는데 아무튼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오늘 초대해 주신 우리 웅달책방 사회자님도 감사합니다.